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규격화하고 여러 종류의 태스크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복시키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몇 줄의 알고리즘으로 풀어낼 때 복잡한 데이터들 속에서 적합한 포뮬러를 만들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낼 때, 이럴 때 프로그래머는 가장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들이 흔히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화에 대한 욕망인데요. 그런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 처음 코드를 설계할 때부터 각종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고 정밀한 상속 구조를 만드는 등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전칠기 만드는 장인 같습니다.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지, 최소한의 수정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만드는 것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감동적으로 지켜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자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경영자는 다 뒤집어 엎고 싶어져요. 특히 저같이 테크니션 출신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큽니다. 제발 구현에는 관여하지 말자. 우리 개발자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자. 계속 다짐하고 기도를 올리고 불공을 들이고 마음 수련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타임테이블과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 다널드 크누스의 논문 An Empirical Study of Fortran Programs에 따르면 50% of a program's runtime is usually due to less than 4% of the code.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절반은 전체 프로그램 코드의 4%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말 최적화해야 할 부분은 4%, 많이 봐줘도 10%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최적화도 사실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널드 크누스의 저서이자 많은 프로그래머들의 바이블인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Premature optimization is the root of all evil. 이른 최적화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이죠.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1960년대인데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혹자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왜 이른 최적화가 만악의 근원일까요? 최적화는 요즘처럼 웹 환경이나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필수일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스케일업이나 잦은 유지보수, 대규모 수용에 있어서 최적화를 미리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본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최적화 작업이나 리팩토링이라는 미명하에 진짜 해야 할 작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최적화에 꽂힌 개발자들은 치고 나가야 하는 다른 일을 등한시하고 최적화의 늪에 빠져서 지나간 일에서 허우적댄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구별할 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로 구별합니다. 어려운 일은 difficult work죠.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힘든 일은 hard work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최적화의 늪에 빠진 개발자는 새롭고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 익숙하고 힘든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한 프로그램 코드 뭉치를 들고 마치 네모네모 로직이나 지뢰찾기 하듯이 힘들게 최적화하는 쪽의 일을 더 선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비슷하게 일컬어 디테일의 늪에 빠졌다고도 말합니다. 더 빠르게 요구에 대응하고 또 그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코드 속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최적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구에 느리게 대응하게 되어버려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합리적인 코드가 만들어지느냐? 또 꼭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본인만의 고집에 빠져버린 난해한 구조가 되기도 해요. 자, 많은 경우 프로그래머가 고민하는 상황은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일 겁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환상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서비스 스케일을 구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것에 매달리는 시간에 당장 100명의 사용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장의 사진도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는데 벌써부터 기가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 설계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적화를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최적화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최적화가 필요해 라고 판단이 든 순간 해야 하는 것이죠. 최적화를 해놔야 해가 아니라 당장 최적화가 필요해 싶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한 처리를 적확하게 할 수가 있죠. 다른 이야기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어떤 변경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계획한 대로만 유지보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 뭔가 더 코드를 다른 방식으로 건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정도? 그렇지만 그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최적화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일일지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종종 미리 정해놓은 최적화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뒤따르는 유지보수 작업의 방향이 굉장히 경직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리스크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최적화는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수요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일입니다. 낭만 IT로 유명한 김국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정책 리포트 칼럼에서 그분이 소프트웨어란 개발된 양이 아닌 실행되는 순간의 가치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적화는 프로그램 실행이나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반응에 따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추후 생길 기술적 리스크는 사실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버 몇 대 더 사놓고 회선 좀 더 늘리고 관리 인력을 좀 더 충원하더라도 빨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코드 최적화의 유혹에 빠져 힘든 작업에 빠지기보다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해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앞서서 넓게 관망해보는 것, 그것이 최적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